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총선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받들어 국정 기조를 바꿀지가 관심인데요. 특히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조국혁신당이 향후 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주목됩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총선 전에 밝힌 목표는 비례정당 투표에서 10석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돌풍은 현실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평균 득표율의 2배 가까운 높은 지지를 보내준 광주 전남 유권자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목표인 10석을 넘어 12석을 확보한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12번 서왕진 당선인은 돌풍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더해 민주당에게 만족하지 못한 민심을 꼽았습니다. 그 부분에 만족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유권자들께서.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단기 필마처럼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민주당 등 범야권이 압승한 배경이라는 사실에 이견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응징, 분노가 전제로 해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했다. 처참한 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질문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시행령을 통해 와해하고 특검법을 거부하는 등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국정 기조 변화는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조치는 뭐냐? 검찰총장을 매우 모든 당들이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에 참석한 당선인들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비대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입법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한 국가 운영 체계의 대변환을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거센 정권 심판론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 총선에서 제3지대와 소수정당은 기대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각 진영은 의정 활동과 정책 수정, 인적 쇄신 등을 통해 지지 기반 넓히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모두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 국회 입성을 확정한 이준석 대표는 총선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합리적인 야당으로서의 역할, 훌륭한 조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능력. 그러나 전남 지역 정당 득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1.96%로 전국 평균치의 절반 수준.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앞세워 본격적으로 전남 지역 지지 기반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신뢰를 드리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개혁신당의 호남목 비례대표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진보당에서는 2명의 후보가 2자릿수 득표율을 보였지만 기대한 수준엔 미치지 못했고 정권 심판론의 민주당 진영으로 표심이 쏠리면서 다른 후보들도 저조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인한 바닥 민심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주민 속으로 더 밀착해서 생활하고 활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활동 자체도 보다 짜임새 있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남 지역 출마자가 단 한 명에 불과했던 녹색정의당. 20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추락하면서 가뜩이나 약해진 지역의 지지 기반이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존재감을 잃지 않기 위해선 비전과 정책 수정, 인적 쇄신이 불가피합니다. 어느 순간에 정치활동의 모델들이 사라져버린 저희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새로운 정치활동들을 기획하고 실천활동. 전남 지역에서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3지대 및 소수정당의 쟁걸음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구속 수감 중인 상태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보지 못한 채 총선을 치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선거 비용은 100% 보전받게 됐습니다. 옥중에서 광주 서구 갑에 출마한 송 후보는 4명의 후보 가운데 2위로 낙선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득표율 기준 15%를 넘어 최종 17.3%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간 송 후보의 선거운동은 부인과 딸, 아들 등이 대신했으며 송 후보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총선 방송 연설을 녹화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송 대표는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며 지난 2일부터 이어오던 옥중 단식을 최근 철회했습니다. 반평생 환경 지킴이 역할을 자처한 환경운동가가 최근 투병 끝에 숨졌는데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암투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일회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속상해했다고 합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환경운동가 국순군 씨가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을 규탄하는 시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핑계로 핵발전소를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핑계로 핵발전소를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일부 정치권의 모습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환경운동에 헌신해온 고 국순군 씨가 암투병 끝에 60세의 나이로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학에서 전공한 물리학을 바탕으로 지난 2007년부터 광주 환경운동연합과 녹색당 등에서 활동한 국 씨는 인간의 삶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데 책임을 느낀다며 환경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실천해왔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권유해왔는데 이 신념은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제일 싫어요, 포장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이 온다고. 이제 만들어다가 다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렇게 아파서도 지가 다 해먹었어요. 지난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국 씨는 자신이 숨진 뒤에도 후대 환경 교육에 써달라며 2억 5천만 원 상당의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반평생을 환경운동에 헌신했던 고 국순군 씨는 자신이 살던 이 집과 뒤쪽이며 200평을 환경교육을 위해 써달라며 광주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했습니다. 국 씨의 재산을 받은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이 공간을 다시 꾸며 시민을 위한 환경교육 공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탈핵 활동에 좀 더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활동했으면 좋겠다. 자연을 사랑하고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국 씨의 진심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보배섬으로 불리는 진도군에는 유채꽃이 한창입니다. 경관작물로 심은 유채가 섬 곳곳을 화려하게 밝히고 있는데 오늘부터 10개 마을에서 유채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진도 관매도입니다. 항구를 따라 오르는 들판이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벚꽃이 질 무렵 들판에 피어나는 유채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진도 본섬의 농공단지 3만여 평도 온통 유채로 가득합니다. 진한 유채향에 이끌려 봄의 정취를 느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채를 보니까 봄이 온 것 같고 참 좋아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번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당장 오라고 연락해야겠습니다. 보배섬이 유채로 가득한 것은 진도군이 마을 공모 사업으로 경관작물로 유채꽃을 심었기 때문. 군내 호수공원을 시작으로 농공단지와 모도, 남도진성, 관매도 등 10곳이 축제 장소입니다. 휴게 공간이 마련된 송군 삼거리, 연주마을, 귀성마을 등 3곳에는 주막이 마련돼 쉼터를 제공합니다. 관매도와 모도 등 섬을 오가는 배편을 이용하면 유채꽃을 따라 다도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축제를 지금 주민 주도용으로 해가지고 만들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섬 유채꽃 마을 축제는 휴일인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도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정보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자줏빛의 자목련은 큼지막한 꽃봉오리를 활짝 피워냈고 올망졸망한 황매화와 새하얀 병아리꽃도 사랑스러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붉은 명자꽃과 진분홍빛의 철쭉도 봄의 설렘을 더합니다. 따스한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진한 꽃향기에 시민들은 기분 좋은 산책을 즐깁니다.
너무 좋죠. 날씨가 화창하니까 우울했던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산책 나왔는데 잠깐 한 10분 걸었는데 땀이 나네요.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반팔 차림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정말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내내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한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오늘만큼이나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평년 기온을 6, 7도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5월 중순에나 보일 법한 기온이며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좋을 것으로 보여 가벼운 옷차림으로 야외 활동 즐기기 좋겠습니다. 절정에 달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은 우리 지역 봄축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강진에서는 서부해당화 봄꽃축제가, 장흥에서는 튤립축제가 열리며 이어지는 4월 광주에서는 양동 통맥축제와 광주 문화유산 야행에서, 한평에서는 나비축제에서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일요일 밤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봄비가 내리며 기온은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LG의 3연승을 거두며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어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 윌 크로우의 6이닝 2실점 역투와 결승타를 포함해 3타점을 올린 최영우의 활약에 힘입어 8대4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윌 크로우는 8개의 삼진을 속가내며 시즌 3승으로 제임스 네일과 함께 6승을 합작해 올 시즌 기아 선발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2년차 윤영철을 선발 투수로 내세워 한화전 첫 승과 함께 4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창설 30주년을 맞아 광주 비엔날레 아카이브 특별전이 미술문화의 본고장으로 꼽히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립니다.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은 오는 14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해 광주 비엔날레 30주년 특별전 개막식에서 홍보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강 시장 등은 또 토리노와 밀라노에서 미술문화관광 관계자들과 비엔날레 발전 방안 등 협력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전남경찰청은 해외에서 밀반 입한 마약류를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과 상습 투약한 일당 6명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사이 필리핀에 있는 클럽 등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과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여수와 서울에 있는 숙박업소와 주거지에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3종의 마약과 대마 종자 710여 개, 또 재배용 LED 램프 등을 압수하고 추가 투약자와 유통책을 쫓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섭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후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하는 선거 현수막이 정비 대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